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덕원군. 난 덕원고등학교 나올 때 덕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거 물어봐 죄송합니다. 자, 덕원군이 아마 그 실업계 고등학교 고3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곧 취업을 하는데 이교대 공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집이 대구인데 성주에 있는 공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교대 공장 갈 것 같은데 빡시나요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빡실 것 같아요? 안 빡실 것 같아요? 물론 궁금해서 물어봤겠지만 사실 이게 질문 물어봤지만 거의 답 정도 아닙니까? 질문 안에 아줌마를 무섭다고요? 질문 안에 답이 있지 않나요? 빡세다는 걸 모르고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빡센 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빡세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빡시냐 안 빡시냐.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다. 더운 분한테 물어볼게요. 왜 근데 곧 그 전문대 진학을 안 하고 왜 취업계를 냈어요? 음, 아니 그러니까 실업계 중에서도 실업계도 은근 대학교 진학 많이 합니다. 대학교 진학은 선생님들이 많이 시켜요. 많이 시키는데 왜 본인은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왜 취업계를 빨리 돈 벌고 싶었다고? 혹시 집이 어려워서? 어, 지금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내가 빨리 돈 벌어서 혹시 더건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나중에 그 생산지 쪽으로 일해가지고 그 뭐야 배역 특례 같은 거 알아보려고 그 산업기능용으로 일할 목적으로 지금 생산직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다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오겠다는 입장이 아니면 여기서 일하면서 이제 병역 특례 업체 알아봐서 되면 거기서 3년 4년 뻐겨가지고 군대 대신에 이제 일하면 돈 벌겠다. 왜냐하면 공고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고생들 중에서 제 방송에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업기능요원이 34개월이야. 아 현역 가고 싶다고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근데 하려고 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학교 다니면서 분명히 있을걸요 아마. 군대 가는 것보다 그냥 뺑이 까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다고 돈 버는 게 남는 거라 생각해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자격증 따가지고 병역특례 되는 조건으로 취업계 내서 그쪽에 딜하면서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있어 이게. 반에 한두 명 무조건 있을 거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병역특례 되는 쪽으로 좀 봐주세요. 제가 나중 빨리 군대 가기 싫고 그냥 돈 벌고 싶어요. 기술 배우고.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 방송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사연을 많이 보냈어요. 예. 당장 그만두고 싶대요. 노동 착취가 장난 아니래요. 노동 착취가 어차피 얘네들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다고 갈 데 없다는 거 이제 사정을 잘 알다 보니까 막 굴린대요, 막 굴려. 예. 예. 파리 복수임인 거 알고 있잖아요. 오갈 데 없는 처지라는 거 아니까 34개월 동안 여기 못 벗어난다는 거 아니까 졸라 빡세고.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자 이게 왜 빡시냐? 어, 자 일단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자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질문자분 혹시 제 영상 중에 생산직 이교대는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달린 영상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요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이입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이 지금 아마 이교대 치면 바로 나올 텐데 이 영상이 아마 생산직 이교대의 어떤 약간 못 봤다고요? 제가 검색해볼까 제 유튜브로. 이게 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이, 제가 이것 때문에 썰방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생산직 이교대. 네, 바로 위에 뜨네요. 제거. 썸네 사이즈가 안 맞네요. 23만, 조회수 23만짜리. 예. 와, 생산직 내 영상 진짜 많이 뜨네. 야, 정말 많이 뜨네요. 이거를 정말 많이 우려먹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진짜 많이 우려먹었네. 와, 내 영상이 거의 반절을 차지하네, 진짜. 와, 나 진짜 너무 심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와. 아, 괜찮습니다, 희재님. 아니,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교대 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왜 이 영상을 왜 찍었을까? 이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봤거든요? 자, 유튜브에 생산직 이교대 치면, 자, 이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겠어요. 생산직 이교대는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23만이에요, 23만. 네, 가장 위에 뜨는 거. 네, 위에 뜨는 게 있어요. 2, 3만짜리인데 그 댓글이 한 2,000개 달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교대 경험을 했던 사람, 자동차 부품, 님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그 성서산업단지 1차, 성서 1차에서 했어요. 원암동 쪽. 1년 아니지만 10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힘들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경험을 했으니까 더 잘 알고 있죠. 네.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까요? 사실, 그 썰 올리면서 이교대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 못해 먹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 얘기가 댓글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어? 나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지 마라. 웬만하면 상교대 가라. 차라리 노가다를 뛰어라. 사람 할 짓이 아니다. 계속 하다 보면 몸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만한 발암물질 따라 없다 막 그런 댓글도 엄청 많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못 믿겠으면 더관님 그 영상 보시고 댓글 창 내려보세요. 완전 빽빽히 적혔어요. 네. 엄청 빽빽히 적혔어. 내가 한번 읽어볼까?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제 영상을 제가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총 댓글이 이게 1900개인데 제가 지워서 그렇지 원래는 더 많았습니다. 네, 원래는 이거 다 많았어요. 네. 자, 진짜 이교대하고 청년 내일만 다 받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1년 4개월만 하고 그만둠. 씨발 진짜 일집. 자, 최신 댓글 달자면 정말 비추합니다. 지금 경기도 반도체 2주 이교대 다니는데 9시부터 9시까지 진짜 삶이 날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돈이 되고 간섭비가 나오냐? 차라리 노가다가 나은 듯. 기숙사 1인 1시 지원돼서 다니는 것뿐. 자, 주간근무하다가 야간 2일하고 추노함. 자, 주야 12시간 교대 근무했는데 불량 났다고 차는 4시간 더 했던 게 미쳤네, 이거 공장. 자, 이교대에서 300 벌 바에 공공근로 신청해서 120 받는 게 훨씬 좋은. 이교대는 자기 신체, 건강, 혈기왕성한 유체를 노쇠하게 만듦. 즉, 노화가 빨리 옴. 절대 피해야 될 곳임. 이 정부장 이교대는. 자, 이교대 근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사라져야 할 근무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장 생산직에서 이교대 야간 빼야 함. 전부 다 주간으로 돌려야 합니다. 공감 저도 한 달 차지만 눈물이 나네요. 야간 들어갈 때 집에서 자고 중간에 깨면 어중간한 다시 자기도 그렇고. 그냥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진짜 돈이고 나발이고 수명을 갉아보며 일하게 되네요. 자, 생산직 2교대 빨리 주급으로 가는 기득길. GR을 떠나 12시간 일하는데 안 걸리겠다. 노동력 차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교대는 자산행입니다. 이게 다 달린 댓글이에요. 네.
자, 이 영상을 왜 만들었어요? 빡시니까 만든 거예요. 예, 빡시니까 힘드니까 정말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말고 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기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마 그 생산직 관련 영상 할 때 저 영상이 아마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물론 생산직 2교대가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왜 힘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2교대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이에요. 살면서 혹시 장시간 동안 일해본 적 있어요? 덕원군? 살면서 알바도 뭐도 일해본 적 있습니까? 뭐 돈 벌려고? 제로랑 일한 시간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일단 공부를 좀 손을 놨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 알바를 11시간 했다. 공부가 담을 쌓았네요. 공부가 담을 쌓았으니까 나 빨리 돈 버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취업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픈데 찌려 죄송해요. 근데 팩트는 팩트니까 이렇게 훅 돌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고요. 사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12시간 일해야 됩니다. 12시간. 공장마다 틀린데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이 있고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이 있고 주간 13시간, 야간 11시간이 있습니다. 열두 시간이 그냥 시간만 들어도 길어요. 긴데 이게 정말 해보고 나면 사람 기가 쫙 빨립니다. 쫙 빨려요. 왜 쫙 빨리는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뭐 이쪽 분야는 제가 너무나도 전문가니까 술술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술술 나와. 이건 막힘없이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제가 실수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뭐 11시간 일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굉장히 아프요. 그러니까 다리랑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다리하고 발바닥. 종일 서서 일하는 거야. 잠깐 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중간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앉아 있을 수가 없어. 12시간 내내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2시간 내내. 특히 다리도 다르지만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이 불날 것 같아요. 왜 발바닥이 불날 것 같으냐? 하루 종일 서 있어가지고 발바닥이 불날 것 같은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마 공장 안에서 그 작업할 때 신으라고 안전화를 줄 겁니다. 안전화. 혹시 덕원군 안전화 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안전화를 한 번이나 실어본 적 있는지. 일반 운동화랑 다릅니다. 일반 운동화처럼 뭐 쿠션감이 있고 뭐 가볍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큰 거 다칩니다. 아, 실습할 때 많이 신다고요? 아, 신어봤네. 네, 발바닥이 무지하게 아파요. 무거워요. 왜냐하면 쇳덩어리가 들어있거든요. 앉아나 보면 이 발등 있는데 쇳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왜 쇳덩어리 넣냐면 그 왜 이 쇳덩어리 이제 발등에 있는 이제 이 감싼 쇳덩어리가 혹시나 뭐 중량물 같은 게 이제 발등에 떨어지면 그게 막아줘요. 제가 알기로는 하중을 한 350kg 정도 막아준다고 하는데 실제 350kg 훨씬 무겁습니다. 훨씬.
왜 무겁냐 하면 신발 안장하고 이 발등 있는 부분에 쇳덩어리가 들어있어요. 혹시나 일하다가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중량물이 만약에 낙하돼가지고 혹시나 내 발등을 때릴 수 있잖아요. 막 이게 없으면 그냥 발이 박살이 나겠죠 그냥. 근데 그걸 커버 쳐주기 위해서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화는. 근데 문제는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작업자의 어떤 편의성과 쿠션감은 전혀 1도 생각 안 했어요. 1도. 그래서 덕원군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혹시나 일을 하실 때 공장에서 지급하는 안전화보다는 돈을 좀 들여가지고 K2 안전화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K2 안전화는 K2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나이키가 에어맥스가 우리 K2 안전화예요. K2 안전화가 보통 5만 원 할 겁니다. 일반 안전화는 2만 원 좀 샀는데 보통 공장에 주는 게 싸구려 안전화인데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본인이 오래 일하시기 원하신다면 안전화에 좀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 거예요. 피로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은 자, 물량 압박, 수량 압박이 시달리죠. 자, 생산직이 뭐예요? 단순한 물건을 여러 가지 공정에서 막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직에서 만드는 건 뭐냐면 다 양상품. 하루에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무조건 돌려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래서 하루 총 생산량이 있고 주간에 뽑아야 될 양이 있어요. 목표치가 있어요. 그걸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하루 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만들어야 돼요. 쉴 새 없이만. 만약에 못 만들면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뭐락합니다. 덕원군 만약에 본인 라인에서 물량 더 채웠다. 어이 덕원, 너 뭐 하는 거야? 놀러 왔어? 여기 학교인 줄 알아? 너 뭐 하다가 지금 이거밖에 못 한 거야? 딴 사람들 열심히 일한 거 안 보이나? 너 이거 물량 못 채워서 남아서까지 할래? 이런 식으로 조장이 난 사람이 좁니다. 네, 매일 좁니다. 잠깐 쪼는 게 아니라 매일 쪼아요. 도장이 돌아다니면서 몇 개 수량했는지를 매번 파악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계산 때렸는데 이쪽에 라인 부족하다 하면 졸라 갈거요. 네, 수량 압박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 물론 가면 아마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동화 설비. 로봇이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로봇이 기계가 알아서 찍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자동화 라인이 있고 수동 라인이 있어요. 자동 라인은 기계에서 이제 물건을 올려주면 기계가 알아서 로봇이 알아가지고 용접하고 가공하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화 라인을 집어넣게 되면 기계를 중간에 세우지 않으면 그 정해진 물량은 채울 수 있습니다. 자동화 라인은. 근데 문제는 수동 라인은요. 사람이 한 개씩 직접 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 인력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저 예전에 일했을 때 수동이었어요. 수동은 잠깐 자리 비우면 잠깐 느슨해지면 개수에서 바로 티가 나요. 자동은 알아서 물건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주면 이제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중간에 이제 검사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불량이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자, 불량. 특히 공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공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예, 불량입니다, 불량. 근데 불량이 하다 보면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불량이 뭐 실수도 몇 개 나온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불량을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 샘플 검사를 합니다. 샘플 검사를. 초품, 중품, 정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라인에서 기계를 돌리기 전에 한두 개 샘플을 떠가지고 이거를 측정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생산이 들어가요. 아마 거의 모든 공장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일하는 공장도 아마 그 샘플 작업할 거예요. 처음에 하나 샘플 하나 작업해서 이걸 아마 3차원 측정이나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건 님이 하는 게 아니라, 초도품이죠. 그거 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공장 안에 있는 그 품질 보증팀이 있을 거예요. 품질 보증팀한테 넘겨주면 품질 보증팀 직원이 그 안에 보면 이제 3차원 측정기나 현미경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알아서 다 다시 주고 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 종이 적어가지고 확인서 주면서 오케이라고 된다. 합격이라고 딱 하면 이제 돌리는 거예요. 만약 보류러 가면 돌리면 안 돼요. 다시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제일 난감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처음에 불량이 나와가지고 이게 처음에 에러가 나오면 공장 기계를 세우면 되잖아요. 안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초도품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돌리고 나면서 불량이 생기는 거야. 이게 사람 미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 생깁니다. 기계가 노후가 되면 이게 수치가 달라져요. 새 장비를 쓰면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래된 장비를 쓰는 이제 그런 라인에 가게 되면 오차 범위가 달라져요. 분명히 초도품 찍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계속 돌리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다 빼보니까 다 안 맞아요. 미칩니다, 이게. 이게 제일 미치는 거야. 뭔지 아시죠, 승원이? 근데 이게 안 발생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샘플에서 아무 문제 없으면 쭉 돌리면 되니까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하면 다 제거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재보고 아마 1시간에 2시간 간격으로 샘플 하나 재고 그렇게 계속 돌리거든요.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한 500개, 1000개 되는 걸 일일이 전수적 검사제가 다 못 재요. 그러면 사람 못합니다. 일이. 못해요. 일 진행도 뭔데 못해.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0개에 하나씩 아니면 1시간에 하나씩 아니 2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샘플을 해가지고 재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조장한테 보고해야죠. 조장한테 보고하면 조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조장이 보통 혼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오퍼레이터의 과실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오퍼레이터가 만약에 뭐 초도품을 안 냈는데 기계 돌렸다 하면 오퍼레이터 욕먹는 게 맞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초도품 검사 다 했고 중간에 샘플 치수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불량이 발생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난 내 할 일을 소임을 다 했는데 불량이 나온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장한테 보고해야 돼요. 무조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거 보고해도 솔직히 혼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일이 엄청 많아져요. 기계를 마음대로 못 돌려. 돌렸다가 세우고 돌렸다가 세우고 반복해야 돼. 그러면 작업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야간 작업자가 물량을 더 많이 쳐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내일 물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날 쳐낼 물량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 더 쳐내야 되는 거야, 이게. 더 빡세게. 기계를 세웠기 때문에.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미치는 거죠. 네. 생산직이 일해보면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 단순 반복이 맞는데, 생각보다 좀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일을 하면. 단순 반복이라는 거는 치수가 정상적으로 나왔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단순 반복으로 간다는 거지, 중간에 치수 문제가 생기고 기계 오류가 생기버리면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복잡해집니다. 기계 돌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단순 반복이고 똑같이 계속한다. 난 단순 반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덕원님이 성주로 간다고 했죠. 성주로 가면 아마 자동차 부품일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뭐냐면 대다수의 2교대가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거의 2기호에 대부분은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식품도 있지만 성주로 간다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 부품이에요. 특히 경북 쪽은 자동차 100% 자동차 부품이야. 뭐 경산을 가든 성주를 가든 고령을 가든 칠곡을 가든 외관을 가든 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영천을 가든 네. 그냥 그 대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는 다 싸그리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럼 자동차 부품이 어때서? 아, 자동차 부품이 없대서 뭐 하면 되지. 자동차 부품이 왜 힘들겠어요? 왜 힘들겠습니까? 자동차 부품 대부분이 뭐예요? 쇳덩어리입니다. 물론 플라스틱 사출도 있습니다. 사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쇳덩어리예요. 쇠를 만지는 겁니다. 쇠를. 그럼 쇠가 가벼울까 무거울까요? 무겁죠. 무겁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어떤 부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노동강도가 틀려져. 저는 예전에 일했을 때 이제 그 자동 변속기어를 만들기 때 그나마 가벼웠는데 만약에 이게 자동 변속기어가 아니라 뭐 문짝을 만든다. 헤드라이트를 만든다. 이러면 틀려져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계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서 옮기거든요. 그럼 문짝 틀으면 무게가 상당하겠죠. 그걸 매일 옮긴다 생각해봐요. 작업해서 옮기고 작업해서 옮기고 작업해서 옮기고 해봐요.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 하루에 200개씩 옮긴다 생각해봐. 그것도 다음날도 옮기고 그 다음날도 옮기고 다음 주도 옮기고 주간에도 옮기고 야간에도 옮기고 360에 계속 옮긴다 생각해봐요.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 자동차 부품 대부분이 뭐야? 아까 쇳덩어리라고 했잖아. 자, 자동차 부품의 상당수는 가공이 필수입니다. 가공. 깎아야 돼요. 그 대부분 기어기 때문에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그 마이크로 단위까지 치수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존귀합니다. 거의 소수점 한 1000분의 1은 그냥 잡아냅니다. 네, 잡아내요. 근데 그걸 누구 뭘로 잡아내겠습니까? 기계로 잡아내죠. 깎아가지고. 그럼 뭘로 깎아내겠습니까? 예, CNC. CNC. 그래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 CNC 기계가 다 있습니다. 이 선반기가 무조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성주가 이거 널려 있을 거야 아마. 장담하는데. 왜냐면 깎아야 되기 때문에 깎았어야 되거든요. 모든 자동차 부품은 깎아서 치수를 맞춰야 되거든요. 압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뭘로 깎냐 말이죠. CNC로 깎는다고 하죠. 그럼 CNC로 깎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생각하시는데 CNC에 쓰는 이제 기계를 깎을 때 나오는 그 기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삭유와 습동유. 이게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아, 당연히 뭐 기계 돌릴 때 기름 들어가는 거지 생각하는데 이 두 개의 기름이 유독물입니다. 인체에 많이 해롭습니다. 네, 해로워요. 제가 장갑 3겹을 끼고 일했는데 3겹 끼고 해도 3겹 그 장갑 속을 그대로 침투합니다. 특히 이게 기름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름이 안 맞았거든요. 그럼 기름독 걸립니다. 기름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네. 정확한 명칭은 접촉성 피부염. 보통 우리는 기름독이라 부릅니다. 쇠독이라고 하죠. 쇠독. 이게 기름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기름을 만지는 순간 몸에 알러지가 일어나면서 반점이 생기고 엄청난 가려움증 유발하는 사람이 제가 그랬거든요. 네. 물론 뭐 똑같습니다. 그 절삭류 그 왜 절삭류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약간 우유 같아요. 두유 같아 두유. 예. 아니, 바닐라 색깔이야. 겉에 보면 약간 배지밀 같아. 예.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습동류는 약간 이온음료 같고요. 절상류는 배지밀 같아. 배지밀 비 같아. 배지밀 비 한 통 다 부은 것 같아. 냄새는 굉장히 뭔가 썩은 냄새가 나요. 예. 하수구 냄새 나. 하수구에 소변분 냄새 납니다. 왜 여러분 하수구 소변분 올라온 냄새 있죠? 네, 그 냄새 나요. 생 겉으로 봤을 때는 배지밀인데 네, 냄새는 그 하수구에서 나는 그 이제 하수구에 소변보가 났을 때 올라오는 그 냄새야. 예. 근데 이게 독해요. 독하기 때문에 이거 만지고 하면 이게 기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샤워해도 안 빠집니다. 많이 역하죠. 엄청 역하죠, 이게. 웬만한 사람은 냄새 맡기 힘들 거예요. 이거 냄새 맡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진짜. 졸리잖아요. 제가 졸릴 때 어떤 방법 쓰는지 알아요? 졸릴 때 일부러 이 기름 냄새 맡았어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기분 나쁜 냄새라서 바로 잠이 깨요. 예, 잠이 깹니다, 이게. 무식한 방법인데. 그리고 또 뭐 있냐? 산업용 알코올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반 돌리겠네요. 그거 가면. 선반 돌리겠네. 이 선반 돌리니까 그쪽이 가는 거겠네. 그럼 그거 가면 또 선반 돌리겠네요. 그럼 요거 하겠네요. 공장 가면 이거 산업용 알코올 꼴 있습니다. 이게 소주 알코올하고 좀 다릅니다. 훨씬 더 냄새가 독해요. 이게 냄새 맡잖아요? 머리 아파요. 이게 알코올은 맞는데 이게 보통 이제 공업용 알코올이야. 냄새 맡잖아요. 머리 신경이 굉장히 치끈치끈 아파요. 소주랑 다릅니다. 이게 소주랑. 소주의 그 강도랑 소주는 그냥 물이야. 이거에 비하면. 요 세 가지가 다 있어. 아마 공장 가보면 이 산업용 알코올 있고요.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습동유 있고 절상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없다. 많이 힘들다.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야. 분명히 힘들 겁니다. 덕원님. 각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래도 난 이미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 적응하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공고에서 이미 CNC를 다뤄봤고 기계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고 현장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빡세요. 일반 사람 더 힘들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대부분의 이교대 공장이 상여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저 공장 상여 몇 프로 받는지 아세요? 상여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상여가 거의 없다시피 할게요. 기껏해 한번 100% 정도? 그냥 시급으로만 돈을 받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교대 공장은 상여를 거의 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녹인 거지 그냥 안 주는 거죠. 시급 올랐다는 핑계를 안 주는 거죠. 없죠. 그러면 시급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이교대 일하면 한 200만 원 후반대 받을 거예요. 세금 떼고. 물론 내가 사회 처음이 돼가지고 많은 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돈 받으려면 아마 평일 없을 겁니다. 상해를 없애고 월급이 넣지 않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상해를 안 주는 거예요. 시급 올랐다는 핑계로 상해를 안 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상해 녹였다는 표현을 쓰려면 최저 시급보다 시급 단가가 높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8,72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해를 뭐 300%가 있는데 시급 녹였다 하면 시급이 10,000원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야. 근데 시급은 최저 시급인데 상해만 없앤 거예요. 지금 공장들은. 이걸 상해 녹인 거라고 알고 있더라고. 상해 녹인 게 아니죠. 녹였다고 하면 시급이 올라야죠. 시급 기타 잔업수당 거기 이제 상해를 거기 녹였을 때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똑같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구권이나 저 경북권은요. 아마 최저시급일 거예요. 최저시급 8,720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덕원님 집이 어디입니까? 대구 어느 쪽이에요? 맞다. 저기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시려고? 성주가 꽤나 멀거든요. 붙고요. 성주까지 엄청 그거 어떻게 하려고? 통구버스 지원합니까? 기숙사 산다고요? 아, 성주에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기숙사가 왜 있겠어요? 일하는 곳에 기숙사가 있다.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시내권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 시골에 있다. 성주가 시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근로자들을 어디 마음대로 못 가게 하려고. 말이 기숙사지 생활해보면 거의 감옥일 겁니다. 감옥이에요. 네, 감옥이에요. 무기수입니다. 무기수. 네. 보통 이런 기숙사 있는 데가 보면 그냥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일 거예요. 성주가 경북권에서도 꽤나 시골이거든요. 네, 대구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되고 시골입니다. 네. 만약 출퇴근하라고 하면 누가 출퇴근하겠어요? 대구에서 저기까지. 누가 출퇴근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숙사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공장이 도시권에 있으면 기숙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 시골에 몇 단 데 있으니까 기숙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숙사를 만들어주면 그냥 너는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거려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해라. 그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숙사 지원이 된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저 민서탄도환이 자러 가셨나? 예, 저분도 민서탄도환이도 기숙사 있었는데 그 말이 기숙사지 그 어디 뭡니까 그게? 공장 안에 그냥 2층에다가 그냥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침대 베개 깔아 놓고 그 기숙사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보통 기숙사라고 하면 원룸이나 아니면 일반 사택 같은 거 어디 뭐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 하나씩 나눠 쓰고 보통 그렇게 기숙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공장 안에다 판넬 공장에다 2층 계단 하나 올려놓고 판넬 그걸로 이제 쌓아가지고 예 탄덩이 탄덩이 탄덩이도 기숙사 생활했잖아요. 근데 기숙사 생활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공감하십니까? 기숙사가 왜 있었겠어요? 탄덩이 일하는 근무지에 기숙사가 왜 있었겠어요? 만약에 시내가에 출퇴근하라고 하면 님 처음부터 갔겠냐고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숙사가 있을 만한 환경이잖아. 완전 깡촌 아닙니까? 깡촌. 탄도안이 일했던 데가 충북 진천 개깡촌이잖아. 거기다가 기숙사 있으면 내가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손과 발이 묶이잖아. 겪어봤지 않습니까? 2달 내도록. 그리고 또 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원들을 더 혹사시키기 위해서. 예. 어차피 너는 기숙사 깡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디 나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주말에도 일해. 빨간 날도 일하고 풀전압으로 알겠지? 어때? 어차피 돈 버는 건데. 나쁘지 않잖아. 어? 아니 뭐 기숙사 가가지고 뭐 하겠다고 뭐 할 것도 없고 여기 논밭에다가 어? 여기 아가씨도 없고 놀 데도 없고 편식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기숙사에서 뭐 남자들 시커먼 남자들끼리고 어? 거기서 뭐 하겠다고 차라리 일해서 돈 좀 더 버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런 수준이 나는데요. 탄도하니 그렇잖아요. 일을 더 시켰으면 더 시켰지 더 시키지 않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겪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젊은 혈기로 뭐 어떻게 우리 젊으니까 아직 나이 어리고 젊으니까 참고 지내면 괜찮을까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되니까 탄도 아니 혼자 남았잖아요. 빨래 넣어놓으면 포르쉐타고 출퇴근 아줌마에 놀린다고요? 아 진짜로? 약간 변태 같으신 분이네 그분들 진짜.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야? 덕원군 님 보고 여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보는 거 좋을 거예요. 경험해보고 나서 나는 솔직히 그냥 아예 안 가는 것보다 한 번쯤 가가지고 아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시골 외곽에 있고 기숙사를 지원해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보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그냥 에이 처음부터 안 가지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은 가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안 간다고 해서 마땅한 뭐 계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뭐 하기 싫어서 그만두면 그만이잖아. 회사 2층 기숙사 살아봤는데 퇴근하고 전화 와서 불러가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써먹기 쉽잖아. 마음대로 불러 써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어. 괜히 공짜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숙사 같은 거 해주려면 회사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 많은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기들 돈 투자하는 만큼 뭔가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만들어 줍니까? 누가 공짜로 만들어 줍니까? 어, 기숙사 입장에서 기숙사 만들어주는 회사 오너 입장에서 우리가 기숙사 이만큼 돈 투자했으니까 너희도 그만큼 배로 뽑아내야지. 어? 뭐 하고 있어? 잔말 말고 일해. 빨간 날도 일해. 주말도 일해. 명절도 일해. 여름 휴가 때도 일해. 새벽에도 일해. 계속 일시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숙사 만든 값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게 실제 내용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실 분이 있어요. 자, 덕원군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민석탄도아님이라고 저분이 서울 토박인데 저 충북 진천까지 와가지고 이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생활을. 참고로 저분은 일주일 내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일주일 내도록 풀잔업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나 솔직히 그런 공장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오늘. 2021년에 나 옛날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라인자님이 주간조인데 새벽 5시에 새벽 5시에 튀어 올라와서 내려와서 ABS 수지 포대 날리라고 한다고요? 미쳤네 완전히. 아니 자는 시간이잖아 새벽 5시면. 야 정말 비면하다. 아니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비몽사몽 하는데 일 시키니까 뭐야 도대체. 와. 아니 일 그만큼 시켰으면 됐잖아. 12시간 시켰으면 미안해서라도 안 시키겠다. 그 새벽 5시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일을 시킨다고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본인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한 번쯤 해봄직하다 생각이 되면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난 해볼 만한데 경험해보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계속 하는 거고 해보고 나서 와 정말 왜 사람들이 이교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생각되면 나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더운 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